마을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다 보면 사업 기획에서 섭외, 장소 세팅, 행사 진행, 회계 및 정산까지 종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마을교육 활동가의 경우 교육에 대한 철학 없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교육학을 파거나 교육 트렌드 등을 따로 찾아보기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위해 딱 하나 교양 잡지를 들라고 하면 1999년 창간한 격월관 교육 잡지 민들레입니다. 잡지 민들레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지향하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의 길을 열고자 하는 잡지입니다. 2022년 9월 10월호 잡지에 실린 꼭지들을 열거해 볼게요. 어떤 꼭지가 마음에 와 닿는지 속으로 꼽아보세요. 성장을 돕는 평가,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과 한국 교육의 변화, 교육감 선거 후 교육 정책의 변화,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선 기후위기 교육, 각자 도생 시대에 다시 공동체를 생각하다, 공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교육 관련 주제의 꼭지가 많은데요. 다 소개하진 못했지만 여러분은 어느 꼭지가 인상 깊으신가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듣고 왔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3회차 이야기 시작할까요?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에서 함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 저는 이봄이고요. 저는 효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오혜령입니다. 와. 지난 라디오 방송 후 뭘 하셨는지 새로운 이야기 나눠주세요. 아마도 청취자분들에게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기회 같습니다. 봄님. 일보다 제 개인 사생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좋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제 개인 사생활이 없어가지고 뭐 했는지 이거 질문 듣고서 이제 그 스케줄러를 봤어요. 그래서 많이 뭐 하긴 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지난주에 사실 고등학생들이 와서 일과 이런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해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그들보다 좀 몇 년 먼저 살긴 했지만 나도 내 일과 삶에 대해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도 그 나이 때 되게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잘 나눴던 것 같고 이원중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했고 뭐 오늘 애니어그램 서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갖는 애니어그램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연대가 더 공고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의 효선은 뭘 했나요,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이요. 사실 뭘 한지 모르게 너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약간 내가 뭘 했지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업무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마무리가 돼가니까 여유 있겠지 했는데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고 네 어쨌든 사업 마무리들 하면서 저희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제가 좀 청년 동아리를 했어가지고 그 이제 결과 이제 약간 성과 보고회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작은 저희들의 그냥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옥천진로체험지원센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일이 진로체험 매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원 중에 4개 프로그램을 매칭했는데 그 매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칭하고 나서 그 이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 괜찮은 프로그램인지 뭐 그런 것도 그 보고 그 이제 멘토 선생님들에게 그런 걸 컨설팅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다음 그 프로그램 기획 같은데 반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님을 따라서 이원중 3학년 학생들 그 진로 멘토링도 같이 가서 봤어요. 이제 나중에 옥천 진로 체험 지원 센터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할까 이제 뭐 그런 것도 보기 위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님을 섭외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그 학생들한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겠습니다. 한 주가 너무 다들 바쁘게 네. 살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네. 그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교육 활동가로 역량 강화를 위해 잡지 민들레에서 한 꼭지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 효선 씨나 봄님은 아까 그 여러 꼭지들을 이야기 들려드렸을 때 어느 꼭지가 마음에 들어왔나요? 네, 저는 원래 하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약간 성장을 돕는 평가라는 게 좀 들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학교의 학업이나 무언가의 평가는 약간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규정을 하는 건데 약간 성장을 돕는 평가란 건 어떤 평가일 것일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리고 성장을 돕는 평가 같은 경우는 그냥 왜 우리가 보통 평가하면은 왜 줄 세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탈락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평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 이제 자기가 어떤 교육 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내가 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자료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대안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거를 좀 뭐랄까 엄청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또 기후위기 교육도 어쨌든 요즘에 사실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어느 교육과정이나 좀 넣으려고 하는 그리고 사업에서조차도 ESG인가 뭐 경영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계속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것도 궁금했고 저희가 이제 또 얘기하게 될 공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도 더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기후위기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청소년들하고 활동하면서 이렇게 좀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그 대청호 살리기 연대인가? 뭐 그 거기서 그 나는 환경교육 운동가 해가지고 그 이제 활동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애들이 되게 지루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집중력 있게 듣고 그 물의 순환에 대해서 그 중학생이었는데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그거를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어떤 이제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교육까지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조금 약간 그 청소년들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꼭지 뭐 그 오늘 읽을 내용 중에 뭐 어느 부분이 그 마음에 들었냐고 하면은 마음에 들었다고는 맨 처음에 나오는 공부 중이라는 패스카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부 중입니다라는 말은 마치 패스카드와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공감을 많이 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입시를 안 봤으니까 모르죠. 저희 언니가 이제 고3일 때 되게 예민하고 되게 난리를 쳤어요. 근데 고3이라는 이유로 공부 중이라는 이유로 그거를 되게 용인하고 뭔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얘 눈치를 봐야 되고 조심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친척들 만나면서 공부하고 뭐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그래 열심히 해라 뭐 이러면서 되게 기특해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공부 중이라는 말이 그치 우리 사회에 되게 쉽게 손쉬운 카드지 뭐 이런 말에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재령 쌤은 어느 게 저는 그 교육감 선고 교육 정책의 변화 같은 거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보수 교육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분이 되면서 그 이쪽 그
진로 교육이나 아니면 진로 체험 쪽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아니면 전환기 교육 같은 경우도 그 책정됐던 그런 그 예산 같은 게 깎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옥천군 같은 경우는 그 교육청하고 그 옥천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교육 사업들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돌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같은 경우는 그 교육청에서 소관하지 않고 그 옥천군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아마 삭감되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이제 뭐 꼭 저희 사업과 관련돼서가 아니라 그런 기존에 이렇게 이제 막 활성화된 그런 그 왜 교육들이 공부가 아닌 꼭 학업이 아닌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청소년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뭐 다 그런 를 위한 그런 활동들이 줄어들까봐 걱정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이 퇴보하는 느낌? 네네. 그래서 네. 그 중에 오늘은 어떤 걸 하실 예정이죠, 회력쌤? 아, 네. 네. 그 다들 관심 가는 주제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 오늘은 공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장윤미 소설가가 쓴 꼭지를 가지고 함께 읽으며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네. 지금부터 그 민들레 잡지 143호에서 어느 꼭지냐면은 그 장윤미 소설가가 쓴 오늘은 공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란 그 제목의 꼭지를 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그 효소님도 읽어보셨겠지만 그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저는 좀 체크한 게, 맞아, 이거 이렇게 체크한 게 많은데, 아까 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프리패스 카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프리패스 카드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겪었거든요. 프리패스 카드를 반납해야 할지, 취준생일 때 반납해야 될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결정하는 순간에 맞닥뜨리는 시간이 오는데, 사실 둘 중에 무언가를 또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뭐 이 아래 보면은 뭐 행복을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으로 뭐 생존을 결정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전도되는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모두가 당연히 좋은 직장을 원하고 이러니까 나도 이거를 계속 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놓고 내가 안 맞는 길이어서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놓고 다른 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될 때 약간 그 공부 중요한 프리패스라는 카드를 사실 여기 나오는 말처럼 놓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공부 중이에요 이러면 그래 노력해라 막 이러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용돈도 지어주고 약간 그러면서 잔소리 아닌 조언도 해주시고 약간 이러면서 용돈을 지어주는 걸로 약간 다시 그래 저 정도 잔소리 들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되고 뭐 어딘가에 사회적으로 나가야 될 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요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요라고 하면 그게 약간 당연히 여기 안 나와도 무언가 참견을 안 해도 그래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라는 게 되는데 사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나를 탐색하는 시간 그냥 별거 아닌 일을 한다고 했을 때의 다른 사람들 반응은 네가 그걸 할 때냐 다 지금 다른 애들은 이걸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걸 할 때냐라고 하는데 약간 공부 중 카드를 내밀면서 그걸 하고 있으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이나 뭐 조언이나 이런 걸 좀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진짜 우리나라에서 공부 중이라는 게 완전한 프리패스권이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면 그래서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명절 때 많이 명절 때 가기 싫으니까 친척들 모임에서 이제 안 가고 누구 뭐 하냐 이러면 뭐 공부 중에 못 왔다 이러면 그냥 그래라고 양해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여긴 자녀 입장이잖아요. 네네네. 부모 입장으로 이제 제 아들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해도 되나? 익명의 네네. 네,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뭐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진짜 이게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다음에 그 마냥 기다리고 푸시는 하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돼요. 어떠신가요? 그냥 좀 푸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실 경험을 쌓으면서 그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필요한 뭐 역량 같은 거를 이렇게 보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준비 기간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얼마까지 잡고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전체 기간에서 3분의 1 정도가 준비 기간이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60세 산다고 했을 때 뭐 3분의 1이면 20세면 딱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막 100세 시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30까지가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제 길을 이렇게 찾을 때도 이렇게 여기 가봤는데 진짜 실 경험을 쌓아보니까 나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나왔다가 뭐 또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거기에 취직하기 위해서 다른 데 취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또 필요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떨지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어쨌든 네네. 일단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게 같은 말이라도 부모님 얘기하면 좀 잔소리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 사실 어쨌든 최대한 참고 있답니다. 네네 좀 더 참아주세요. 사실 조금 더. 좀 말 안 네네. 해도 사실 어쨌든 자기 알아서 가긴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년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려는 청년인데 사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스펙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스펙도 없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가 어떤 자리도 사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도 않고 원하는 자리에 가려면 거기에 따른 스펙이 필요한데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 준비 기간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게 요즘의 시대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는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냥 안타깝긴 직장 하지만 생활에서 뭔가 이제는 서로가 바쁘고 가르쳐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완벽한 애를 뽑자.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더 스펙에 매몰되게 되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하나를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사실 이 프리피스 카드는 사실 본인이 그 순간이 와요. 저도 어쨌든 저는 이걸 하기 전에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공무원 준비도 해봤지만 사실 공무원 프리패스 카드를 약간 했었을 때 약간 이걸 내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원래 이 분야가 그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공부를 했던 쉼의 기간 동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프리패스 카드를 하나 얻기 위해서 약간 공부를 했던 것도 반쯤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되면 운 좋아서 되면 취업이 보장되니까 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이나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냥 내가 안 맞으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도저히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스펙이거나 그거를 누군가를 경쟁해서 계속 이겨야 되고 하나를 더 해야 되고 이것까지 외워야 돼? 약간 진짜 지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 스스로도 그냥 포기해지는 때가 오고 그냥 다른 아니면 경력을 좀 쌓아보자. 내가 진짜 이 일과 맞는지. 그래서 약간 청년 일자리나 군에서 하는 그런 거를 가면서 그 공무원들 옆에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은 어느 정도는 나랑 맞겠지만 이 일은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할 일인가? 라는 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약간 사실 공부랑 경험이 같이 좀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계속 공부만 하다 들면 이제 스펙만 있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젊은 저보다 스펙이 많은 친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또 나이로 밀려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약간 자기가 그거에 맞는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선생님 말대로 3분의 1 정도 준비가 됐으면 잠깐의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적 경험도. 안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주지 않아도 본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힘들까요? 뭐 그런 아니야, 것 본인 때문에 스스로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있답니다. 네, 좀 더 참아주세요. 네. 더 참아야 돼요. 본인이 그거 느낄 때가 와요. 본인이 스스로 튀어나갈 때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네. 봄님은 어디 구절이 인상 깊으셨을까요? 저는 좀 읽을까요? 네. 네.
어른들은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또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흔히 말한다. 공부해서 남 주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고작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성인이 되어서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부를 위해서, 가정의 안락을 위해서. 따지고 보면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단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라는 구절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정신보사가 낙강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게 부모님한테 심어져 있는 건지 진정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가 그 좋다고 생각하는 길 뭔가 이제 어떤 집은 30평대 이상이어야 되고 집은 뭐 자녀는 뭐 2명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을 이제 성공의 삶이라고 그거를 맞춰서 그 내가 그걸 원하고 있다고 느끼는 건지 그게 되게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때 난 저거를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가 저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 누군가에 심어져 있는 것인지부터를 깨고 알고 이제 자기 탐색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 이제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애도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건지 모두 다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이거 되게 공감이 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다들? 약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부모님의 기대였거나 뭔가 사회적인 그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공부가 효도인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제가 자랄 때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사남사녀 8형제가 있는데 그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게 집의 자랑이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다 뭐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다 이게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막 공부를 하라고 강요는 안 했지만 그냥 나 스스로 이제 그걸 하면서 그 효도하는 느낌이고 만약에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불효하는 느낌 같은 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를 위해서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공부 못하는 이제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한테 이제 죄의식 같은 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공부 못하면서 막 당당하거나 난 다른 거 잘해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친구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교수님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부모님은 사실 잘 모르겠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30 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나의 내 집 마련을 하고 약간 이럴 수 있겠지라는 큰 기대감과 어쨌든 그래야 약간 뭐라 그러지 쓸모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생각이 20대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안정성과 무언가를 달려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약간 공정한 게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의 류를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뭐 집을 가진다거나 아까 했던 얘기가 사실 그런 사회적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30대 때는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공부랑 안 맞는데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불안감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한국 사회가 그게 되게 좀 심한 것 같아. 어쨌든 딱 그 대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 가서
직장을 바로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뭔가 집을 사고 막 이게 딱 그 정규 시대의 코스. 정규 네. 코스가 있잖아. 네. 그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막 주위에서 난리를 치고 실패자. 실패자니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막 이러면서 부모님부터 주변 친구들까지 너 회사 왜 그만두니 막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요즘은 이제 좀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아직까지도 있었던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네, 그랬습니다. 배영 쌤은 네. 어느 구절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냥 그렇게 이제 뭐랄까 통과 의례로서 이렇게 평가하기 위한 공부는 저도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여기 구절에 보면은 진짜 공부는 나의 지적 욕구를 탐색하고 채우기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엄기오는 이를 갱신이라고 표현한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 갱신은 자신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갱신을 통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역으로 환경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장의 핵심은 멈추지 않는 데 있다. 공부가 성장이라면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지적 욕구를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정확히는 내 삶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 말이다. 이것이 담보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공부는 매 순간 갱신될 것이고 나는 매일 성장할 것이다. 요 부분이 그 마음에 와닿는데 막 공부라고 하면은 저도 고등학교 때 그냥 입시를 위한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그 학력고사를 위한 시험 공부 같은 경우는 그 왜 뭐 외워야 되고 그 뭐 하여튼 그 뭐랄까 지적인 호기심을 그 채운다기보다는 그 평가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자퇴하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막 다 가족들이 말리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서 어쨌든 대학을 가고 대학에 가서도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여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은 4학년 때 그 한 학기 휴학을 했어요. 스펙을 쌓기 위한 거는 아니었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대학을 자퇴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1년 휴학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언니가 그럼 너 노는 사이에 뭐 하나를 배워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데가 있었어요. 그 키스트 세리라는 그 시스템 공학 센터에서 뭘 가르쳤냐면은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이라는 걸 하는데 6개월 동안 하는데 아침 9시에 가서 5시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 연구원들이 이제 오전에는 프로그램 랭귀지 그러니까 지금 그 뭐 포츄란이나 코볼이나 CC나 이제 프로그램 애들 왜 지금 요즘에 코딩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거의 높은 단계인 거죠. 이제 그거를 그 오전에 그 연구원들한테 배우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막 프로젝트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짜고 막 그래서 로직에 맞춰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막 해보고 뭐 고치고 막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저는 진짜 쾌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을 막 가다가 생각하다 고심하다가 이렇게 탁 떠오를 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거나 막 이럴 때 되게 막 쾌감을 많이 느껴서 그 공부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이제 지적 호기심 그거를 채워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다른 그게 그 뭐랄까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약간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채워질 때는 진짜 공부가 재밌고 더 하고 싶은 건데 네. 사실 그냥 뭔가 정해진 우리 취업이나 뭐를 위해서 하기 위한 공부는 네네. 진짜 괴롭고 힘든 것 같아. 그래서 프리패스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네, 저도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공부의 그 어떤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잘 모르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딱 새롭게 뭔가 알게 된다거나 예를 들어 천문학 그런 거에 잘 모르지만 우주, 별 이런 거 너무 신기롭잖아. 내가 보고 있는 빛이 사실은 사라진 별이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맞아요. 뭔가 저런 세계가 막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면서 되게 그런데 좀 더 관심 있어 책 찾아보고 하면 재밌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제일 재밌는데 그런 경험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있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인 것 같아요. 왜 내가 공부를 싫어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옛날엔 도서관 가는 거 엄청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되게 재밌고 이거에 대해 또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학교 때부터는 도서관을 가면 당연히 자습실을 가야 되는 거고 책 읽는 공간이 아닌 자습실에 가서 애들이랑 펜 굴리다가 옆 사람한테 눈총 받고 막 공부 막 안 되는데 계속 앉아서 엉덩이 싸움을 해야 되는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이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도 멀리하게 되고 지적 호기심 탐구보다는 진짜 얘기하는 목적성 없는 공부 이거를 성적을 내고 내가 줄 세우기에 그 줄에 하나라도 더 앞에 가기 위한 약간 이랬던 걸 한 것 같아서 약간 지적 호기심에 대한 진짜 공부의 목적을 잃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중학교 1학년 애들 가정 시간에 보면은 그 막 뭐라 그럴까 몸의 구조 막 하는데 저기 뭐야 정자와 난자가 뭐 어떻게 해서 만나고 막 그런 거를 막 뭐 신체 구조를 통해서 막 배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 이면을 보면은 내가 2억 명 중에 1등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태어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이야기해주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사실만을 이야기하니까 되게 그 공부가 재미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네. 노래를 한 곡 이쯤에서 듣고 올까요? 네. 그 어떤 곡을 선곡해 주셨어, 혜력쌤? 아, 네, 저는 네. 지난 주말에 장영산 휴양림으로 산책을 다녀왔어요. 산행이 아니라 산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었고 또 그리고 그 산속 공기가 진짜 차고 맑더라고요. 그리고 막 빨간 단풍이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하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다 지기 전에 가을을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면서 선곡해 봤습니다. 네. 네. 황치열의 나훈아 나훈아의 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나훈아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듣고 왔습니다. 매번 맥락에 맞는 음악을 선곡하는 것이 또 함께 듣고자 곡을 선곡하는 것이 힘든 일이네요. 맞아요. 그렇지만 뭐 또 서로가 선곡한 곡을 들으면서 음악 취향을 네네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재미가 있네요. 네. 민들레 잡지 143호 기획 주제는 성장을 돕는 평가입니다. 11월 17일 수능 시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들 시험을 두려워하잖아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교육 과정을 정하고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하고 또 얼마나 배웠는지 평가해서 그 결과를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돼버렸을까요? 나의 미래가 너무 그 평가와 기록에 매여 있기 때문이겠죠. 두렵지 않은 평가 공부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직장인으로서 업무상 아니면은 뭐 여기 취직을 하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필요에 의해서요? 저 필요에 의해서는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와 들었던 게 어쨌든 경제적인 이슈였습니다. 그 이제 사실 작년에 막 주식 열풍 불겼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 어쨌든 제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 막 뭐 금리나 무나 이런 뭐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어렵기만 하고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문맹이죠, 문맹. 네. 경제에 대한 경제 교육을 제대로 이제 받아온 적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저축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소리만 듣고 했었으니까 그냥 이 뭐 재테크를
링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경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 거에 큰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배우지 않고 잘 무지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서 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조금 했는데 역시 어렵다 공부는. 왜냐면 이제 그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공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D학점, F학점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제대로 살기가 힘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보겠다였습니다. 네. 네. 효소는 있나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그냥 공부를 놓고 쉰 것 같아요. 약간 지적 탐구에서 약간 재미를 호기심이 있고 뭔가를 하지 않고 계속 한동안 제가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계속 평가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책을 펴고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것이 꼭 합격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어서 너무 그 틀에 잡힌 과정이라고 답답하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이걸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혼자 공부하는 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랬고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약간 어쨌든 독립을 하면서 집을 구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걸 이거 은행을 다니면서 알면서 이제 뭐 금리 뭐 이런 거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진짜 지식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삶에 대한 지식, 무언가를 고치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 그렇고 요 근래 재밌었던 거는 집에 전구가 안전기가 나가가지고 계속 반짝반짝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내 삶에서 필요한 거다 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막 그걸 고치고 그걸 딱 완성해냈을 때 그런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길가 가다가 이 꽃 뭐지 해가지고 그런 소소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거에 대해 막 시대가 원하고 그 외부적인 것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이력이 있어 어떤 경력이 있어 약간 그런 지적 호기심보다 그냥 일반 사소한 삶의 지적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최근에 시험 봤잖아요. 바리스타 네. 자격증. 맞아. 많이 그 공부를 필기 많이 시험 했네. 볼 때 그 학창 시절에 보는 시험하고 어떻게 다르신데 자발적으로 선택한 시험이었잖아요. 아, 네. 그런데도 조금 어쨌든 제가 요즘에 계속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얘기해도 되나? 근데 약간 나에게 마약은 약간 커피가 아닌가 진짜 중독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아침에도 한 3-4잔 마시고 저녁에도 또 마신단 말이에요.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 커피에 대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커피도 이제 알고 마시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엔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고 핸드드립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서 먹으면 내 입맛에 맞는 커피도 있고 아닌 커피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재미있었고 또 저희 아이들이 카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건 했는데 좀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수업을 갔고 그래서 어쨌든 오랜만에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약간 제가 어쨌든 이건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내 재미로 취미로 배우는 거니까라는 거 하나에 조금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내가 줄 세워서 막 이거 1등으로 막 통과해야 돼 100점 맞아야 돼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네. 아니, 맞아요.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 바리스타 이것도 있고 저번에 그 아이들 하면서 부족함이 느껴서 민주시민교육 네. 관련된 워크숍도 갔다 그러니까. 왔잖아요. 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네, 여기서는 조금 구원이 되셨나요? 네. 공부가 좀 구원을 네, 좀 해줬을까요? 민주시민교육은 갔다 와서 후기를 작성해달라는데 후기를 이상하게 작성한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도움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거나 이런 거에 좀 힘들었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곳은 그런 청소년이나 주민이랑 그렇게 민주시민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와 있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좀 어려움도 나누고 조금 이미 간 한 10년 이렇게 가신 분들이나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의 두려움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았던 교육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회령쌤은 이런 네, 저 같은 경우는 왜 저번에 그 정보처리 뭐 기사 1급을 땄다고 했는데 그거 뭐 몇십 년 전이니까 완전 컴퓨터 문맹이라고 봐도 돼요. 그냥 그 워드 좀 치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2019년에 이제 다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1년 쉬고 나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 사용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장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산 회계하고 전산 세무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공부가. 네, 재밌었어요. 아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공부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준비하다 지금 1년 동안 못 하고 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따고 좋은 점수로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취직할 때
이렇게 한 줄 넣을 수 있는 두 줄이군요. 넣을 수 있는 그게 됐고요. 또 이제 최근에 그 공부했던 거는 그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들었는데 계속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이제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뭐랄까 유효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 과정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독려해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에 참여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냐. 그거였는데 굉장히 좋은 스킬이긴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실전에서 진짜 이제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이제 또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회의에 같이 참여했을 때 이제 그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배웠지만 재미있게 잘 배웠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그 저녁에 그 이제 수료증을 받으려면 그 이제 심사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오늘 저녁에도 온라인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했어요. 되게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열심히 듣고 이렇게 재밌게 썼지만 사실 그 이제 심사 과정에서는 그 이제 기획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된다. 뭐가 이제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거를 아주 세세하게 써서 리포트를 한 A4지로 9장인가 7장을 써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지는 못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과정 그 자격증 과정에는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성인하고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럴 때 멈출 수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거를 멈추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실패자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못한 것이 이제 성인하고 그 학생들의 그 부담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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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은 마을 교육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교육적 역량을 위해 교육 잡지 민들레를 읽으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네요. 민들레 잡지는 2달에 한 번 출간되고요. 부담 없죠? 예, 권당 11,000원이에요. 직접 잡지를 구독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옥천에도 민들레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꿈배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 10분이 늦어 이별하는 세상을 들으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진행의 오혜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의 박진희, 그리고 방송 송출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 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